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 나타난 전술변태 토마스 투엘 감독의 유나이티드 맞춤 전술과 그에 발맞춘 솔샤르 감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역시 첼시의 전술 변화였습니다. 첼시는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 대동소이하긴 했지만 대체로 우측이 중심이 되는 전술 접근을 펼쳐왔는데요. 투엘의 페르소나 역할을 맡은 마운트와 멀티 능력이 뛰어난 탄코가 우측에서 전술 변화의 핵심이 되어왔습니다. 때문에 포메이션 구성 역시 전술 컨셉에 큰 변화 없이 구성되었죠. 그런데 유나이티드를 만나자 투엘 감독은 선발 명단에 대거 변화를 주었고 접근 방식을 수정한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2년 전 파리에서의 패배가 가장 충격적이고 힘들었다는 그의 표현처럼 유독 투엘을 상대로 훌륭한 대응 전술을 구사해왔던 솔샤르 감독과 유나이티드에 관한 많은 연구가 반영된 것이었죠. 이번 경기 투엘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는 방해였습니다. 지에어를 기용하며 마운트를 왼쪽으로 보내고 공격적인 옵션이 나은 마르코스 알론소 대신 밸런스가 좋은 7엘 카드를 꺼내고 조르지니의 빌드업을 포기하며 캉테를 기용했죠. 이 모든 구상의 핵심에는 유나이티드가 잘하는 축구를 방해하고자 하는 전술적인 고려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통해서 지배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첼시와 그런 팀들을 상대로 발빠른 공격진의 침투와 뒷공간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재미를 보는 유나이티드는 서로 상극의 전술을 갖춘 팀입니다. 백스를 사용하며 측면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첼시 입장에서는 유나이티드의 카운터가 영성가시고, 반면에 유나이티드 입장에선 일단 첼시가 공격 재능을 갖추기까지 놓아두면 그 이후 경기장을 넓게 쓰는 첼시의 횡전환에 유독 약하죠. 그래서 양팀 경기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중원 싸움이었습니다. 중원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여지가 컸죠. 그런데 투엘 감독은 이 중원 싸움 자체에 대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중원 싸움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을 제한하는 선택을 취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최근 경기들에서 쇼를 먼저 전진시키고 완비사카가 후방에서 빌드업에 가담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쇼의 공격적인 능력을 100분 활용하는 방식인 동시에 공격 작업이 자연스럽게 유나이티드가 편안한 왼쪽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서의 진행이 선행되어야 브루노가 자연스럽게 왼쪽 측면으로 빠져나가 중앙으로부터의 압박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격을 지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체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일단 빌드업 단계에서 완비사카가 공을 빼내는데 하나의 옵션이 되어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전방 압박이 덜한 경기들에서 완비사카는 드리블 능력을 어느 정도 달려서 전진에 분명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죠. 투엘이 파고든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전반전 동안 투엘 감독은 의도적으로 왼쪽에 부하를 걸었습니다. 오른쪽 포워드로 출전한 지에어까지 왼쪽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며 왼쪽의 숫자 싸움에 힘을 더했죠. 여기서 투엘이 의도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볼 컨트롤이나 패스 정확성이 다소 부정확한 완비사카와 그와 마찬가지로 앞 공간에 공을 던져주지 않으면 전진 옵션을 제공하는데 무리가 있는 제임스에 대하여 그쪽으로 많은 선수들을 투입하여 이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완비사카는 공간이 좁아지자 부정확한 패스 정확도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고, 제임스 역시 상대의 밀집 지역에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죠. 두 번째는 오른쪽 윙백 칼럼 허드슨 오도이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측면에 기용된 허드슨 오도이는 개인 능력으로 알레티의 측면을 허무는 모습을 종종 만들었으나 시메오네 감독의 백식스 전술로 인하여 그 다음 공격 작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크로스 전개인데 이는 시메오네의 좁혀선 백포레안을 상대해야 할 공격진에게 전달되기가 매우 힘들었죠. 이런 포인트를 지켜왔던 투엘 감독은 그를 오른쪽에 단독으로 두는 방식을 통해서 그가 활용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좁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 허드슨 오도이는 그만큼 위력을 보여주었죠. 한편으로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 후방에서 길게 공을 휘두르 전개하는 리디거의 패스 옵션 역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허드슨 오도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위치에 루크쇼 혹은 프레드를 고정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허드슨 오도이는 상당히 역동적인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프레드나 쇼가 1차적으로 막아주지 않는다면 외과이어가 상대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는 이 위치에 허드슨 오도이를 제어하기 위한 선수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이드 피닝이 반대쪽의 수적 우위를 살리는 것이나 쇼의 1차적인 전진을 막는 것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 것이겠죠. 즉, 여기서의 전술 컨셉 역시 핵심은 유나이티드가 하고 싶은 축구를 못하도록 만드는 방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분명 크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 대해서 원토빈 그린우드가 가짜 9번 움직임을 가져가는 대신 레시포드와 제임스의 빠른 발을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선 일단 후방에서 볼이 중원으로 배급될 수 있어야 했죠. 그런데 완비사카를 통한 전개가 막히고 쇼마저 후방의 안정을 위해서 평소보다 내려앉은 위치에 포진하게 되자 이 단계의 배급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엘의 의도대로 경기는 첼시가 주도하는 채로 운영될 수 있었죠. 그러나 솔샤르 감독 역시 여기서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중원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내려앉는 흐름이 계속 나오게 되면 승기가 첼시 쪽으로 기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 투엘이 의도한 불균형을 역이용하여 맥과이어를 과감하게 전진에 가담시키며 허드슨 오도이의 전진에 부담이 생기도록 유도했죠. 그리고 여기서 공을 맥과이어가 직접 전방으로 운반하면서 후방 빌드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해소까지 해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전 중후반에 걸쳐서는 유나이티드가 단순한 역습 전술을 넘어 공격 대응을 갖추고 첼시를 누르는 단계까지 경기가 진행되었죠. 다만 이때의 득점 찬스들이 선수들의 퀄리티 부족으로 인해 아쉽게 무산되는 상황이 많았던 것이 이번 경기의 흠이라면 흠이었습니다. 첼시보다 뒤늦게 주중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원정에서 알레티를 상대하며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첼시와 다르게 홈에서 소시에다드를 만나서 휘적휘적 헛싸움을 벌였던 유나이티드는 에너지 레벨에서 첼시보다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강한 전방 압박을 활용한 역습 전술을 사용할 때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했죠. 결과적으로 첼시에 비해서 체력적인 여유가 있었던 이 타이밍에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무승부 혹은 첼시의 약 9세 정도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가보면 이렇게 전반 중반 이후 유나이티드의 강한 압박에 주도권을 내준 첼시는 다시금 전술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허드슨 오도이의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인해서 리스 제임스가 교체로 나서게 되자 투엘 감독은 허드슨 오도이의 기용을 통해 꾀했던 사이드 피닝의 효과를 다시 달리기 위해서 좌우 밸런스를 원래대로 돌리고 이번엔 마운트를 우측으로 돌려서 마운트 역동성을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간 마운트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퓰리식을 투입했죠. 유나이티드의 역습이 날카롭다는 것을 우려해서 많은 숫자를 전방에 가담시킬 수 없었기에 주변의 동료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베르너보다는 퓰리식이 적절한 교체 옵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교체 전술 역시 굉장히 훌륭하게 먹혀들어서 첼시는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첼시의 전술 변화에 발맞춰 따라가기에는 꺼낼 수 있는 전술 옵션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었죠. 포그바와 카바니가 부상으로 모두 이탈한 상황에서 전방의 강한 압박을 유지한 채로 측면을 빠르게 파고들거나 그 위치에 대한 지원 옵션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중원 주도권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선수가 교체 명단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텔레스를 넣어 백5로 돌리자니 중원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반더백은 최근 경기력이 영 좋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솔샤르 감독과 투엘 감독의 선발 명단과 그 활용에 대한 전술 접근은 서로 비등비등한 구도가 나왔음에도 교체 전술과 그 이후의 전술 변화에 대해서는 부상자가 많았던 솔샤르의 손패가 더 적었습니다. 그나마 내세웠던 마샬은 이번 경기에서도 없는 것이 낫다 싶을 정도의 활약을 선보였죠. 경기가 0대0의 무승부로 끝났던 것은 그래서 아쉬운 동시에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필요한 순간 기회를 못 살렸다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유나이티드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든 투엘의 맞춤 전술이 그 빛을 우선 발했고 전술 변화 옵션 역시 많았기에 대야와 수비진이 집중력을 잘 유지해주지 않았다면 첼시의 승리가 나와서도 무방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과정 중에서 솔샤르 감독이 보여준 투엘의 맞춤 전술에 대한 대응 전략은 분명 유효했고 또 그만큼 주도권을 가져오는 시점도 분명히 있었기에 이번 경기에 대해서 마냥 솔샤르가 투엘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떨어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매 경기 훌륭한 전술 공방전을 주고받은 두 감독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이 또다시 이렇게 훌륭한 전술 승부로 마무리된 것에 두 감독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오늘의 전술 리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를 거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